주말 저녁. 아유, 한영이 뭐 한다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와? 일 때문에 내 부모님이랑 가까이 살게 해서 자주 불려다니게 만든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이사하든 말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당당하게 밥을 차려놓으란 건지. 에휴, 뭐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 때문에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왕래가 많긴 했지. 당신 없을 때도 혼자 많이 불려다니기도 했고. 다 맞는 말이네. 정말 미안해. 내가 회사만 아니었어도 그럴 일 없게 했을 텐데. 내가 죄인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당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말만 해. 국 내가 끓일까? 됐거든요. 요리에 소질도 없으면서 괜히 나서서 망치지 말고 얌전히 소파 가서 기다려. 뭐, 정 미안하면 이따 설거지라도 해주던지. 어머님, 아버님이랑 가까이 사는 것도 아가씨가 근처로 이사 오는 것도 당신 잘못 아니잖아.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알겠지? 그래도 힘들어도 티를 안 내니까 내가 더 걱정하는 거잖아.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 어떤 며느리가 시댁과 가깝게 지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 보는 걸 좋아하겠어. 내 와이프 내가 아끼고 챙겨줘야 되는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대신 오늘의 뒷정리는 내가 다 한다. 당신은 음식만 만들어줘. 그것도 내가 해주고 싶은데 영 소질이 없어서 다 쓰레기 만들 것 같아. 원래 요리보다 뒷정리가 더 힘든 거 알지? 힘든 건 내가 도맡아서 아주 기깔나게 해놓을 테니까 음식 끝나는 순간부터 주방에서 퇴출이야. 알겠어. 우리 남편 최고다. 최고. 그나저나 다들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음식 준비 거의 다 됐는데. 형님, 아주머님, 저희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삿짐 센터가 길을 잘못 들어서 시작부터 꼬이더니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밥을 도저히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뭘 이런 걸로 죄송하다고 해. 가족끼리 가까이 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러니? 음. 그나저나 한영이가 아침부터 잡채가 먹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없니? 이사하느라 진이 다 빠졌을 텐데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힘이 나지. 에헴. 다른 음식도 많구만. 대충 그걸로 먹으면 되지. 잡채는 뭔 놈의 잡채 타령이야. 그렇게 먹고 싶으면 내일 반찬 가게 가서 사줘. 이렇게 가족 전체가 밥 얻어먹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하여튼 간에 이놈의 여편네는 누굴 닮아 절판이 두꺼운지 모르겠다니까. 아이 참, 왜 나한테만 그래요? 잡채 만드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그거 하나 안 해놓는 게 이상한 거지. 다른 음식 할 시간에 잡채 만들었어도 됐잖아요. 엄마도 그만해. 태연이가 잡채는 없어도 대신 생선조림에 나물까지 맛있는 것들 잔뜩 해놨잖아. 이걸로도 밥 몇 공기는 먹을 것 같구만 뭘. 언니 죄송해요. 괜찮아요. 급하게 연락받아서 장볼 시간이 없어서 집에 있는 걸로 차리다 보니 잡채는 못 만들었어요. 대신 다음번에 꼭 만들어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먹어요, 아가씨. 어머님 좋아하시는 토랑국도 끓여놨으니 마음 푸세요. 네? 음, 토랑국이야 뭐 제삿날에만 먹으면 되는 거지. 이런 날까지 뭐하러. 들깨 많이 넣었지? 다 들깨 맛으로 먹는 거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넣으라 했잖아. 아이 정말 먹기 싫으면 다들 나가요. 정화가 쉬지도 못하고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먹기 전부터 왜들 이리 불만이 많아. 야 최한혁, 너도 앞으로 세연이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날은 그냥 밖에서 사 먹어. 다시 한 번 더 언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기만 해봐. 우리 집 출입금지 시켜버릴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니까 정화한테 그만 뭐라 해. 맞아요, 장모님. 이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죠. 전 벌써 침이 고여서 빨리 먹고 싶은걸요. 아주머님, 잘 먹겠습니다. 네, 서방님 많이 드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얼른 드셔보세요. 이거 전에 아버님이 맛있다고 하셨던 고들빼기예요. 지금 딱 알맞게 익어서 드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너희도 얼른 앉아서 먹어라. 그 집주인들이 벌 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 일어서 있어? 아빠, 내일 비 소식 때문에 쉬기로 했던 거 맞죠? 아,
아무래도 공사파는 비가 쥐약이라 일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포크레인에 빗물 들어가면 장고장이 잘 나게 되고 여기 젖어서 제대로 잘 파지지도 않아. 너 내 밑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 당연한 걸 또 물어보냐? 에이, 누가 몰라서 물어본대요. 쉬는 날이라 정아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려고 코스 다 짜놨는데 갑자기 출근하라고 할까봐 확인차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저희 내일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데이트하러 갈 거니까 어떤 일이 터져도 부르지 마요. 맨날 집구석에 있는 와이프. 퇴근하면 볼 수 있는 거. 데이트는 또 무슨 데이트? 예, 넌 일도 안 하고 놀면서 그렇게 돈을 써대면 마음이 편하니? 돈 안 버는 자 먹지도 말라. 라는 말도 몰라? 한수도 날마다 새벽에 출근해서 힘들게 돈을 버는데 이런 날은 좀 집에서 편하게 쉬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꼭 피곤한 사람을 밖에 끌고 나가야겠어? 너야 매일 집에 있으니까 갑갑하겠지만 한수가 어디 너랑 갔니? 어쩜 저렇게 치밖에 모를까? 엄마, 정화가 아니라 내가 데이트하러 나가자고 저런 거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정화한테 뭐라 하고 난리야. 내가 번 돈으로 내 와이프랑 데이트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라고. 참나. 엄마가 돈 줄 거 아니면 뭐라 하지 마. 맞아요, 장모님. 전 형님과 아주머님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오히려 부러운걸요? 저희도 시간 날 때마다 데이트라도 해야겠어요. 단영이가 집 밖에 나가기 귀찮아해서 요즘 쉬는 날엔 지구먼한 지 꽤 됐거든요. 사람 많은 거 싫어서 그런 거지. 남들 쉴 때 똑같이 쉬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이 치이다가 끝나잖아. 바람 쐬기도 전에 스트레스를 먼저 받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맞아요, 아가씨. 요즘은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어딜 가도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사람 많은 건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수 씨가 매일 쉬는 것도 아니니까 나가고 싶다면 언제든 같이 나가줘요.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소소한 추억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좋던걸요? 아가씨도 그러지 말고 한번 나가보면 예전이랑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리 남이 해보라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그죠? 괜히 억지로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나저나 언니, 생선조림이 좀 짠 것 같아요. 저번엔 삼삼해서 좋았는데 이번엔 좀... 그러게. 나도 웬만해선 참고 먹으려 했는데 도저히 삼킬 수가 있어야지. 이건 짠 수준이 아니라 소태다, 소태. 아유, 이거 다 먹으면 얼마나 물을 마셔야 될지. 아무리 급했어도 넌 음식하면서 간도 안 보니. 음식은 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제대로 못 맞추면 어쩌잔 거야. 이래서 시집 가기 전에 요리도 배우고 와야 되는 건데 덜컥 시집부터 와서는 해대려니 쉽게 되겠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이런 것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 진짜 이럴 거면 그만 먹고 다들 나가. 새가 빠지게 차려놨더니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만 하잖아. 입에 안 맞으면 직접 해먹든지. 우리 정화가 무슨 종이야? 왜 이렇게 종 부리듯이 시켜 먹으려고만 해? 그리고 정화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지 뭐 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출퇴근을 안 한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고.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는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힘들다는 거 엄마도 집에 있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집안일도 하는데 집 정리되고 나서부터는 디자인 물주 받아서 집에서 일도 하거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람 짜증나게. 어쨌든 정화 일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예전처럼 틈만 나면 집으로 오라고 불러대지 마. 알겠어? 아, 뭐야? 아니 넌 내가 부르면 얼마나 불러댔다고 뭐라 그러니? 며느리가 어머님이 오라고 부르면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못된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같이 있자는 게 뭐 잘못됐어? 애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결혼하더니 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든지 관심도 없고 그저 지 와이프만 신경 쓰네. 아들 눈치 보여서 며느리한테 전화 한 통이나 제대로 하겠어? 아, 그래. 오빠가 무슨 말 하는진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 세게 말을 해야 해? 암만 언니를 위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싸우자는 거밖에 안 되잖아. 같은 여자가 봐도 오빠가 이렇게까지 오버하면 오히려 민망해지거든?
언니를 진짜 생각한다면 여기서 그만해.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건데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해? 오빠랑 엄마가 싸워봤자 불편해지는 건 언니야.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집으로 초대? 100번이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건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일 시키려고 부른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네 가면 항상 음식하고 청소만 하다 돌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뜻으로 부르는 거야?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댁에 매일같이 불려가는 걸 좋아하겠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사는 거지. 시댁살이 하려고 여기 직구한 거 아니거든. 제발 적당히 좀 해. 나, 이놈 자식.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냥 지 와이프의 정신이 팔려가지고는 엄마 잡아먹겠네 아주. 정아, 넌 내가 일을 시키면 얼마나 시켜댔다고 그걸 한수한테 다 일러 바치니. 이렇게 모자간에 큰 소리 나니까 참 좋겠다. 그만하지 못해. 내가 정아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 시켜보지 않고 일한다고 나가 있으니까 아주 신났다고 집으로 불러서 시집살이 시키나 본데. 이 아줌마야. 그렇게 못된 신부 갖고 살다간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걸 왜 몰라? 그리고 정아가 그런 걸 남편한테 일러 바치래야. 모든 사람이 다 당신 같다 생각하면 안 되지. 당신이 얼마를 부려먹든 간에 한마디도 안 했을걸. 말하지 않아도 한수 눈엔 다 보이니까 참다가 말하는 거 아니야. 창피한 줄 알고 가만히 좀 있어. 더 나불대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다 먹었으면 갈 준비나 해. 안영이랑 김서방도. 네, 장인어른. 저희도 다 먹었습니다. 이씨, 맨날 나만 며느리 잡는 못된 시어머니지. 이놈의 영감탱이는 자식들 앞에서 마누라 챙길 줄은 모르고 윽박이나 질러대고. 탈수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 편 한 번 들어준 적도 없는 양반한테 뭘 바라겠어? 어차피 짜서 그만 먹을라 했어요.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집이나 갑시다. 좋은 맘으로 밥이나 얻어먹으려 했더니만 기분만 상했네. 당신도 그만해.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는데 이게 뭐야. 이럴까봐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선. 어머님한테 사과드리고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마. 당신이 이러면 어머님 입장에선 나만 더 미워지실 거야. 알겠지? 아까 둘이 싸울 땐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오빠 말리면 상한 기분이 나아진대요? 오빠가 아내 바본 건 진작부터 알았지만 이럴수록 언니랑 엄마 사이만 안 좋아지는 거 알잖아요.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고 오빠한테 제대로 말해요. 언니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람. 됐고 저 안방 화장실 좀 쓸게요. 안방 화장실을 쓴다고? 엄마 나오면 그때 쓰면 되잖아. 그것도 못 참아. 안방 화장실에 금이라도 숨겨놨어. 왜 못 가게 해? 엄마 나올 때까지 못 기다려. 짠 거 갑자기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배가 부글댔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려고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지. 뭐 가족끼리 화장실 내외라도 하자고? 아니에요 아가씨. 안방 화장실 쓰셔도 돼요. 청소를 안 해놔서 더러울까봐 그런 거니까 맘 상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 우리 집 여자들이 문제다 문제야. 정아야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네가 좀 이해해줘. 오늘 음식들 맛있게 잘 먹었고 고생했다. 다음에 또 저희 옆편 내가 집에 오라고 불러대면 참지 말고 바로 나한테 연락해서 말해라. 매번은 아니더라도 너도 바빠서 못 간다고 거절이라도 좀 하고. 알겠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인지 어머니께 연락이 오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 전 정말 괜찮으니까 아버님도 집에 가셔서 어머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괜히 언성 높아져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고들빼기 많이 담궈놨는데. 싸드릴 테니까 드시고 싶을 때마다 드세요. 다음날 오전. 이상하다. 이게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뒀었는데. 왜? 뭐가 없어졌어? 아니 금이랑 분홍색 체인 달려있는 목걸이 있잖아. 이 원피스에 어울릴 것 같아서 하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네. 내가 여기 서랍에 넣어놨었거든. 어딨지? 저번엔 다이진 드라이기에 선물 받은 옷까지 사라졌었다며. 도둑이 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장 볼 때 말곤 집을 비운 적이 없는데 도둑이라니. 그마저도 얼마나 문단속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데.
도둑은 절대 아니야. 저, 있잖아, 여보. 당신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망설였는데,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왔다 갈 때마다 물건들이 없어져서, 이번에도 아가씨가 가져간 게 아닐까 싶어. 나도 의심하기 싫었는데, 안방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말고는 아가씨밖에 없잖아. 옷이나 목걸이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왜 안 보이겠어. 에이, 설마. 없이 사는 애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 그 정도까지 손버릇 나쁜 애는 아닐 거야. 저번에 드라이기랑 옷 사라졌을 때 아가씨가 이사하기 전에 짐 싸는 것 좀 도와달라 해서 집에 갔었는데 거기 똑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집에 있던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미친 거 아니냐면서 엄청 화를 내길래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의심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도 아가씨가 왔다 가니까 또 사라진 거 있잖아.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더 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네. 어? 걔네 집에 있었다고? 아니 그 푼수가 똑같은 게 있었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보고 오두방정 떨면서 자기도 있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음, 나도 내 동생이 그런 짓까지 할 거라고 의심하긴 싫지만 정황상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계속 의심만 할 순 없으니까 차라리 CCTV를 달아두자.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증거가 떡하니 찍혀 있을 텐데 발뺌하지 못하겠지. 당신 목걸이는 내가 더 이쁜 걸로 사줄게.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니.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채로 의심만 하는 것보단 낫겠지. 알겠어, 그렇게 하자. 며칠 뒤. 언니 미안해요. 주말에 집들이 하기로 했는데 짐 정리가 아직도 완벽하게 끝나질 않아서 음식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머리도 식힐 겸 놀러 왔어요. 원래 완벽하게 짐 정리하려면 한 달은 걸려요. 그래서 이사하는 게 힘든 거죠. 언니, 미안한데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집이 워낙 정신없어서 편하게 볼일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언니네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신호가 와서. 네, 다녀오세요. 어, 잠깐만요, 아가씨. 왜 넓은 거실 화장실을 냅두고 안방으로 가요? 저번처럼 거실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으니 편하게 쓰시면 될 텐데. 아, 그게 약간 심리적으로 안방 화장실이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실 화장실은 쓸데없이 넓기만 해서 그런지 좀 불편해요. 밖에 언니가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그러네요. 저번부터 계속 안방 화장실 못 가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보물이라도 숨겨놓으신 거예요? 금 한 무더기가 있어도 안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만 기다리세요. 빨리 다녀올게요. 잠시 후. 쾌변 성공. 뒷처리도 깔끔하게 해놓고 창문 열고 환풍기까지 켰으니 뒷처리도 깔끔할 거예요. 어머, 언니, 이건 뭐예요? 웬 갈비찜? 아, 아무래도 어수선한 주방에서 음식 만들기 힘드실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대로 집에 가져가셔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데우기만 하시면 될 거예요. 안 같아선 같이 준비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일을 해야 돼서 그 정도까진 시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언니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저 혼자서 해요? 난 당연히 언니가 같이 준비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신랑한테 말해서 배달 음식 시키는 걸로 바꿔야겠네. 뭐 아무튼 갈비찜은 감사해요. 당일에 만든 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니 언니도 알잖아요. 모든 음식이라는 게 간만 들었을 때가 가장 맛있지 시간 지나고 특히 냉동했다가 다시 조리하면 맛이 확 떨어지니까. 그냥 아쉬워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나저나 제가 오늘 아파트 동 대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걸 까먹었지 뭐예요. 규칙들이나 이사 오기 전에 했던 회의 내용 알려주신다고 벌써 와서 기다리신대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신다고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만 갔다 가시네. 언니도 알다시피 이사 한 번 하면 한동안 정신없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약속까지 잊어버리고 더 기다리시기 전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갈비찜 정말 고맙고 주말에 저희 집에서 봐요. 오늘 고마웠어요.
몇 시간 후, 저녁. 어머, 언니. 주말에 보자니까 좀 전에 헤어져 놓고 갑자기 우리 집엔 어쩐 일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집을 마음대로 방문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가씨,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일 크게 만들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 아까 저희 집 와서 화장실 사용한다고 안방 들어가더니 그때 속옷 가져갔어요? 아가씨 말고는 집에 온 사람도 없고 제가 아침만 해도 분명히 서랍이 있는 거 봤었거든요. 속옷에 발이 달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면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또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요. 어머, 언니. 그 의심병 아직 안 고쳐진 거예요? 전에도 집에 뭐만 없어졌다 하면 나 의심하더니 내가 거지 새끼도 아니고 남의 속옷을 왜 훔쳐가요? 사람을 의심해도 정도껏 해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난 진심으로 언니가 집들이 음식으로 갈비찜까지 만들어주면서 챙겨주니까 고맙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도둑 취급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가씨는 가져가신 적 없단 거죠? 사람이라면 혹하는 마음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돌려받고 조용히 끝내려 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어머, 언니 미쳤어요? 안방을 왜 맘대로 들어가요? 멋대로 찾아와선 허락 없이 집안을... 언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왜 남의 옷장을 열어보는 거냐니까요. 우리 집이라는 거 까먹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이거 봐요. 이 옷. 분명히 제가 갖고 있던 옷이잖아요. 화장실에 걸려있는 드라이기도 보석함에 있는 이 목걸이도 다 제 거 맞잖아요. 아가씨 집 갔을 때 사라졌던 드라이기랑 옷이 걸려있길래 내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나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발뺌했었죠? 근데 며칠 전에 아가씨가 왔다 가고서 사라졌던 목걸이고 고스란히 이 집에 있네요. 이런데도 제가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아가씨만 우리 집에 왔다 가면 물건들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물건들이 다 아가씨 집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훔쳐간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고요? 아가씨가 발뺌했을 때도 믿기진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고 그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 꺼낸 적 없던 거 아시죠? 그랬으면 거기서 멈추셨어야죠.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예요? 아, 언니랑 제 취향이 비슷한가 보죠. 다이즌 드라이기를 언니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 다이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옷이나 목걸이 같은 경우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거 알아보고 산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게 있다고 단번에 도둑질한 사람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언니가 처음으로 나한테 물어봤을 때 분명히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언니한테 미친 거 아니냐면서 큰 소리까지 쳤겠냐고요. 그 정도 했으면 아무리 물건이 계속 사라진다 해도 나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언니가 나 의심할 만한 증거 같은 것도 없잖아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도둑 취급을 하는데 이럼 내가 앞으로 언니네 집에 맘 편히 놀러 갈 수나 있겠어요? 서로 좋게 얼굴 보겠냐고요. 나도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괜히 일 크게 만들까 봐 엄마한테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숨겨줬는데 또 이러면 어떡해요? 의심병도 병이에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도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 죄 없는 나한테 와서 이럴 시간 있음 차라리 병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요.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아가씨가 말했던 증거 있다면 어쩔 건데요? 그 증거를 보고서도 이렇게 발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증거가 있으면 진작에 보여줬겠죠. 진짜 증거가 있으면 꺼내면 될 거 아니... 이, 이 뭐야? 언니 안방에 CCTV 설치해놓은 거 오빠도 알아요?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뭐가 됐던 절도죄보단 낫겠죠. 그리고 오빠가 먼저 정황밖에 없으니 CCTV 설치해서 확실하게 하자 했거든요. 그럼 사생활 침해 아닌 거잖아요. 철없는 동생이라 얘기하면서도 도둑질까지 할애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오빠가 얼마나 실망할지. 잘 보여요? 아가씨가 내 서랍 열고 뜯지 않은 여러 속옷들 다 꺼내서 보다가 브랜드 있는 걸로 가져간 거 다 찍혔잖아요. 도둑질한 적도 없고 억울해 죽겠다면서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여잔 누군데요? 아니, 아무리 새 거라 해도 어떻게 남의 속옷까지 훔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도 내 속옷이 탐났어요? 아까처럼 큰 소리 내면서 발뺌해보지. 왜 갑자기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없어요?
아니, 내가 언제 말을 안 했다 그래요? 언니도 참 쪼잔하네. 안 훔쳤다고 대답했으면 아무리 의심됐다 해도 그냥 덮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꼭 CCTV까지 설치해서 잡아내야겠어요? 신우이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랬을 거란 생각은 못 해주겠냐고요. 회사도 안 다니면서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비싼 것들 사댔으면서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이러는 건지 참. 그래요. 증거까지 가지고 왔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필요해서 가져간 거니까 오빠한테 새로 사달라 해요. 그럼 되겠네. 혹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필요해서 그런 건데 누가 뭐라 할 거야. 언니도 아까 남의 거 가져가는 거 이해 안 된다 했으니 내가 쓰던 거 다시 가져가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사준 셈 치고 언니가 그냥 오빠한테 다시 사달라고 하세요. 야, 정말 끝까지 미안하다, 잘못했다란 소리는 안 하시네요. 처음엔 왜 의심하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며 증거 가져오라면서 발뺌하더니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들이미니까 이젠 필요해서 가져갔는데 어쩔 거냐, 오빠한테 다시 새로 사달라고 해라. 아가씨가 훔쳐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는 영상을 보고도 어떻게 당당할 수 있어요? 정말 필요했던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가져갔으면 됐잖아요. 꼭 나를 미친 사람 취급까지 하면서 도둑질을 했어야 됐어요. 난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 아가씨가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하고 가져간 물건들 기분 좋게 그냥 주려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언니가 뭘 할 수 있냐고요? 기분 좋게 주려고 했다면 그냥 묻으면 됐지. 이렇게 파헤쳐서 사과받으면 뭐가 달라진다고. 언니가 얘기하고도 말에 너무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참나. 어차피 증거 있어봤자 신고도 못할 거면서 사과는 꼭 받아야겠다 이건가? 신고를 왜 못할 거라 생각해요? 증거를 보여줘도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한테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잖아요? 이 영상 들고 절도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차피 나한테 아가씨가 계속 도둑질해 간 게 중요했던 거지. 그 물건들은 돈이 없어서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것도 못 사는 불쌍한 사람한테 선물해줬다 생각하면 그만이거든요. 법대로 심판받고 나서도 당당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답이 없길래 비밀번호 치고 들어왔더니 내 딸을 고소하겠다고? 이년이?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 한영이한테 도둑년이라고 짓거려? 어머님! 머리카락 좀 놓고 얘기하세요. 너 같은 년은 머리털을 다 뽑아서 교육시켜도 모자라. 부모도 없는 년 불쌍해서 가족으로 받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한수 덕분인 줄도 모르고 부모 없이 커서 가정교육도 못 받은 년이라고 광고하겠다는 거야 뭐야? 암만 한영이가 네 물건을 가져갔다 해도 신우이한테 선물해줬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어떻게 도둑에 절도에 쌍스러운 소리까지 내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해대? 협박도 있는 사람이 해야 돼야 겁을 먹지. 네가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니? 지가 제일 불쌍하면서 누구 보고 돈 없는 불쌍한 사람이란 거야.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내가 네 머리털 다 뽑기 전엔 절대 안 갈 거니까 두고 봐.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이거 놓으라고! 언니 미쳤어요? 어떻게 엄마를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언니가 책임질 거냐고요. 아유 허리야. 아유 정강이까지 싹 다 멍들거네. 차 죽일 년 무식하게 힘세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든 싸가지면 시애미를 집어던질 수가 있는지. 나원 참나. 이래서 가정교육 하는 건데 부모도 없는 년이 뭘 알겠어. 처음부터 고아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수구 놈은 저딴 년이 뭐가 좋다고 매달려 쌌는지. 네, 저 부모님 안 계세요. 고아로 혼자 커왔지만 그래도 남의 걸 훔치는 건 도둑질이고 도둑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인 것도 알아요. 근데 아가씨는 온전한 부모님 밑에서 컸는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나 봐요. 탐이 나면 노력해서 얻든지 아니면 가져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나쁜 짓 하다 걸렸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것도 안 가르치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가정교육이 뭔진 모르겠지만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저렇게 뻔뻔한 사람으로 자랐겠냐고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죠. 제가 원해서 고아로 자란 게 아닌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실 수가 있어요? 부모가 없든 부모가 3명이든 그딴 거보다 어머님 딸이 도둑질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못은 바로잡아줘야 참된 부모잖아요. 저는요, 부모님에 대한 환상과 갈증이 있었지만 어머님 같은 부모였다면 차라리 없이 자라는 게 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상한 가정교육 같은 건 받지 않을 테니까요. 인연이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뭐가 어쩌고 저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꼴 좀 봐라. 아이고 참나. 닭복한 지 인생 불쌍한 건 아주 말지. 이래서 전현한테 정이 안 간다니까. 남의 아들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너 혼자 떠나면 되겠네. 뭐 한다고 들러붙어서 이 꼴을 보고 살아. 당장 내일 집 나간데도 붙잡을 생각 없으니 남의 귀한 딸내미 필요해서 네 물건 좀 몇 개 가져갔다고 신고할 생각하지 말고 썩 꺼져라. 이 썩을 년 분명히 말했어. 신고하기만 해봐. 지옥까지 쫓아가서 니년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집들이 날. 오빠 왜 혼자 왔어? 새언니는? 이사한 집에서 첫 집들이 하는 건데 집에만 있는 년이 뭐가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니? 당장 가서 데려와.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끌고 올 거야. 내가 적당히 하랬지. 이딴 집들이가 뭔데. 다 필요 없어. 오빠 미쳤어? 왜 오자마자 화를 내는 건데? 다 차린 음식까지 엎어버리고 진짜 왜 이래? 한수야, 또 왜 이러니? 무슨 일 있는 거야? 한영이가 힘들게 준비한 건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다짜고짜 엎어버리면 어떡해? 네, 형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깐 좀 가라앉으세요. 뭔지 저희도 알아야 해결을 하든 뭐라든 하죠. 네? 형, 해결은 예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그 정도 양심이 있었으면 진작에 고쳐먹었겠지. 내가 정아한테 그만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귓구녕으로도 안 듣잖아. 도대체 정아가 우리 집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건데. 딸내미가 도둑질했던 거 알았으면 딸을 혼내야지. 왜 정아한테 부모가 없어서 가정교육도 못 받았다는 소리를 해. 정아가 도둑질해 갔어? 엄마 딸 최한영이 우리 집 올 때마다 지가 갖고 싶은 물건들 훔쳐간 거잖아. 아직도 정아 성격이 어떤 줄 몰라? 알면서도 발뺌하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던 건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도둑질을 해대는데 언제까지 참아? 내가 CCTV 설치하라 그랬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의심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설치기사까지 불렀다고. 어떻게 설치한 지 하루 만에 너무 적나라하게도 도둑질하는 장면이 찍힐 수가 있냐?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그 짓거리를 했던 거냐고. 그래놓고 사관건영 뻔뻔하게 무시를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야, 너 진짜 형님네 갈 때마다 도둑질했냐? 네가 거지야? 돈이 없어 아님 남편이 없어. 도대체 뭐 때문에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해야 된 건데.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 필요한 게 있으면 네가 직접 사면 되잖아. 내가 그런 것도 못 사줄 정도로 능력이 없냐? 못 보던 옷이며 목걸이며 계속 생겨나길래 궁금했는데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내 와이프가 도둑년이라니 정말. 그만하자 우리. 끝내자고. 김서방 그게 아니고 내 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갖고 싶을 순 있잖아.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 다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던 거겠지. 안 그래? 한영이가 원래부터 그런 애가 아니라 잠깐 좋은 물건들 보니까 욕심나서 그랬던 거 자네도 알지? 내가 책임지고 다시 그런지 못하게 한영이 혼낼 테니까 김서방은 그냥 넘어가줘. 어? 넘어가긴 뭘 넘어가? 쇠가 빠지게 돈 벌어 키워놨더니 내가 딸년이 아니라 도둑년을 키웠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데리고 있는 부모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어폈네야. 자식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고 정아한테 부모 얘기를 꺼내야지. 제 자식도 저런 범죄자로 키운 주제에 당신이 어떻게 가정교육을 따져? 내가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었지.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잘해주라고 몇 번을 말했냐고. 부모 없이 저렇게 착하고 바르게 잘 커왔으면 대견하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왜 쓸데없이 아무 죄 없는 애를 못 잡아먹어서 유난이야.
그러는 우리 딸내는 부모가 있어서 도둑질을 했대.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창피한 줄 알고 살아. 당신은 왜 자꾸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요? 고슴도치도 쥐새끼니 이뻐한다는데 딸이 잘못을 했으면 감싸줘야지. 애를 꼭 이렇게 궁지로 몰아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막말로 정아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한영인 우리 딸이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왜 모르냐고. 좋게 타일러도 잘 알아들을 애한테 화만 내면 안 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이 영감탱이야. 이씨,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야. 언니랑 내 문제면 우리끼리 잘 얘기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었어야 되냐고. 나 이대로는 절대 못 참아. 여보세요? 언니. 언니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알아버려서 욕먹고 있는데 이제 속이 시원해요? 언니도 참 일을 벌리는 재주가 있다는 건 알죠? 어제 엄마랑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바로 오빠한테 전달하다니 얘기가 부족했나 봐요? 나 좀 바꿔줘봐. 야 이년아, 이게 네가 원하던 거냐? 어? 우리 가족끼리 싸우고 사이 안 좋아지게 만들었으니 이제 속 좀 편해졌냐고? 그깟게 뭐라고 이 사다를 만들어서는. 이러면 이럴수록 네가 쫌생이라는 걸 광고하는 건데 그걸 왜 모르니? 남편 앞세워서 시댁이랑 연이라도 끊으려나 본데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분명히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 안 둔다고 얘기했지? 두고 봐. 부모 없이 고아로 불쌍하게 자라왔으면 즐거운 일도 안 좋은 일도 내색하지 않고 주변 눈치 보며 입 다물고 살아야 중간이라도 가는 건데 네가 먼저 가정교육 못 받은 티 낸 거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우를 해주든 억울해 생각하지 마. 아휴, 이 얘기하려고 전화까지 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길래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제대로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두 분을 과대평가했나 보네요. 어쩜 끝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 탓만 하시는지 누가 보면 제가 도둑질한 줄 알겠어요. 됐고, 저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었다 생각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저 화나게 만드신 건 그쪽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과연 도둑질을 한 딸과 그 딸을 옹호하는 여자의 편을 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멀리도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 커뮤니티에 올리면 되겠네요. 지옥 끝까지 쫓아오면서 괴롭히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지옥이 뭔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아, 그리고 한수 씨가 가족들한테 정 떨어져서 꼴도 보기 싫다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라도 하려고 거기 간 거거든요. 이제 그만 돌려보내주시겠어요? 다음 주. 저랑 더 할 말 없으실 줄 알았는데 왜 부르셨어요? 어머머, 하늘엄마. 저 사람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속의 여자 맞지? 세상에, 흐린 화면으로도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보였는데 실물론 더 그러네. 그치? 어머, 진짜 그러네. 아유, 세상에. 아니, 아무리 남 있게 탐이 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속옷까지 훔쳐가? 그렇게 없이 사나? 다 들켜놓고서도 뻔뻔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내가 영상이랑 글을 읽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 새언니란 사람이 불쌍하지, 응? 보니까 시어머니란 사람도 똑같더만. 그 엄마의 그 딸 아니겠어? 세상에, 지 딸내미가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뭐라 하긴커녕 오히려 며느리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고 온갖 욕을 해댈 때잖아. 며느리가 얼마나 소갈이 심하게 있으면 밑에 추가 글을 적었겠어. 아무리 자식이라도 감쌀 걸 감싸야지. 어떻게 며느리 물건을 여러 개나 훔쳐간 딸을 감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 나이 먹도록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 아니야. 나였으면 쪽팔려서 밖에 나오지도 못할 텐데. 철판이 얼마나 두꺼우면 저렇게 모녀가 나란히 카페까지 다니겠어. 내가 그 집 며느리였으면 망할 놈이 시댁 다 엎어버리고 이혼했을걸? 그 정도는 해줘야 평생 아들한테 욕 얻으면서 살지. 저런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뭔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돼. 아유, 다 들리겠어. 소리 좀 낮춰. 이렇게 크게 욕하다가 화나서 우리들 집까지 도둑질하러 찾아오면 어떡해? 저 눈깔 보면 그러고도 남겠는데. CCTV에 방범창이라도 달아놔야 되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 드라마보다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드라마야 작가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저건 진짜 실화잖아.
주변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 참 재밌다, 재밌어. 아이씨, 진짜. 언니, 빨리 영상 내려요. 언니가 영상 올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언니 때문에 집안 마트도 편히 못 가는 거 알아요? 지금도 모자까지 눌러 쓰고 왔는데 어떻게 알아본 건지 다 들리게 욕해대잖아요. 그 정도면 약과지 기집애야. 난 그나마 목욕탕 다니는 게 삶이 낙인데 요즘은 보는 사람마다 그 영상이랑 글이 진짜냐고 물어보는 사람 때문에 집구석에만 박혀 있어서 얼마나 갑갑한 줄 알아? 내가 딸내미 편 한 번 들었다가 희대의 못된 시어머니로 찍혔는데 막말로 엄마가 자식 편 들다 보면 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욱해서 한 말을 뭐 자랑이라고 글까지 올려서 욕먹게 만들어. 내가 아주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오기만 하면 영상 속에 한영 엄마 아니냐고. 연예인이라도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못 살겠다. 이쯤 했으면 됐으니까 얼른 영상이랑 글 다 지워. 맞아요, 언니. 이래도 언니한테 뭐가 좋아요. 어차피 가족인데. 우리가 유명세로 욕 얻어먹고 다니면 결국엔 언니도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겠어요? 앞으로 언니네 집에서 물건들 안 가져갈 테니까 이제 그만해줘요. 제가 왜요? 싫어요. 전 그날 이후로 가족이라 생각한 적이 없어서 침을 뱉든 토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사과는 물 건너갔으니 지금 와서 들어봤자 엎드려 절받긴 싫고 훔쳐간 것들 새로 사내지 않으면 저도 지울 생각 없어요. 정말 지워졌으면 좋겠으면 가져간 거 다 새 걸로 사서 주세요. 언니, 그거 다 합하면 돈이 얼만데 꼭 그래야겠어요? 집들이 때 오빠가 다 얘기해서 그 후로 저희 신랑이랑 아빠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죄인처럼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사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해요? 우리가 새로 사준다 해도 그 물건들 보면 계속 있었던 일들이 떠오를 텐데 갖고 있어봤자 뭐가 좋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입장에선 눈 뜨고 코 베이듯 물건들을 도둑 맞았는데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손 탄 건 싫으니 새 걸로 사내세요. 어차피 훔친 거라 돈 안 들이고 가져갔었으니까. 죗값 낸다고 생각하면 안 억울하겠죠? 돈을 달라 하든 비상금을 깨든 어떻게 해서든 새 걸로 똑같이 사내세요. 싫으면 이 영상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다 같이 지켜보시든가요. 네 시아버지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이 있는데 그거 깨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 정도로 골탕 먹였음 못 이기는 척 꼬리 내려줄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가는 걸 보니 너도 보통은 아니다. 네 말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 사줄 테니까 받으면 영상이든 글이든 다 내려준다는 약속이나 지켜 이 독한 거사. 도둑 맞았던 옷, 목걸이, 드라이기, 속옷까지 다 새로 받았습니다. 서방님은 아가씨 모습에 정이 떨어졌다면서 도둑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네요. 어머님과 아가씨가 붙잡으니 소송을 걸어서라도 끝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방님과 아버님께도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된 두 사람을 봐도 그런데 다 받아냈다고 해도 제 마음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살면서 받아왔던 무시와 핍박들, 거기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 욕까지.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치를 훌쩍 넘었나 봐요. 매일같이 몰래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던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은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면서 막대 먹은 시댁 식구들 옆에 더는 두지 못하겠다며 자기도 연 끊고 지낼 거니 둘이서 지방으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아무리 상처라도 떨어져 지내다 보면 아물어질 거라고요. 아버님은 미안하다며 말리셨고 저도 남편의 일을 걱정했지만 개인 포크레인도 있고 아버님께 배운 기술로 지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기만 믿으라는 한없이 착한 남편. 많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